부모의 말 한마디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도 열게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아이에게 "넌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라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말은 했는데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던 순간들." 설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쏘아붙인 한마디, "요즘 말투가 왜 그래?" 그 말에 딸아이는 조용히 젓가락을 놓았고 그날 이후로 톡 하나 없이 지내게 된 이야기. 그날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지만 아이에겐 평생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날의 상처. 자식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유. 혹시 우리가 먼저 말문을 닫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렇게 닫힌 건 방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나랑 비슷한 상황이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 말 한마디의 힘을. "요즘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그냥 그래요." 그냥은 뭐냐? 대답 좀 똑바로 해봐.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짧아졌어?" 그날 이후 밥상에선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관심이었지만 아이는 상처였습니다. 말을 건넨 건데 마음은 건너지 못한 겁니다. 그 대화는 고작 서너 문장이었지만 아이는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고 지냈습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시간들이 길어졌죠. 어느 날 아버지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요즘 애가 진짜 이상해. 예전엔 내가 뭐라 해도 웃으면서 받아쳤는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넌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해?" 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투는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기대와 실망은 아이에게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아이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은 건 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상처가 됐고 그 상처는 말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밥상도 조용해졌고 주말에도 방에서 안 나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당신도 기억나시나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무심하게 던졌던 그 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내가 뭘 안다고." 그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괜히 억울했던 그때. 지금 우리의 말이 아이에게 그런 기억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연 씨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놀라서 달려가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래요.
지연 씨는 당황했지만 괜히 건드리면 더 상처될까 싶어 조용히 둡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딸은 집에서도 말수가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칩니다. 며칠 지나 지연 씨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딸은 말합니다. 엄마, 그냥 내 마음에 관심이 없구나 싶었어. 지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침묵이 최선인 줄 알았다고요.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애가 우는 걸 보면서도 말 걸기 어려웠던 순간,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돌아섰던 그 장면. 우리는 때로 말이 상처를 줄까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아이에겐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딸은 말했답니다. 그때 엄마가 그냥 옆에 앉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 아니어도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지연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 모임에서 한 분은 그러더군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무슨 일이냐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그냥 그날 아무 말 없이 표정만 굳어 있어서 그게 싫었대요. 말이 없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우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표정, 무심한 시선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손주 돌잔치 초대받고 서울에 올라간 김 여사는 사위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자 괜히 눈치가 보여 말 한마디도 못 꺼냈답니다. 딸이 식사 자리에서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다음부턴 그냥 집에서 보내주는 게 낫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1년 뒤 딸에게 들은 말에 무너졌답니다. 엄마,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사위는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대. 무언의 오해, 말없이 생긴 틈, 그걸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침묵이 존중일 수도 있지만 외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침묵이 미덕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표현이 기본입니다. 조용한 응시보다 짧은 말 한마디. 힘들었구나, 엄마는 여기 있어. 그 말 하나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당신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 혹시 지금 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오해하고 있진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여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호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걱정돼서 그런 거죠. 월급날이면 생활비 일부를 건넵니다. 애 키우는데 보태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일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 그날 밤 창호 씨는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온 적.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용식 씨는 결혼한 딸에게 자주 전화를 겁니다. 남편은 잘해주니? 애는 밥 잘 먹고? 걱정돼서 그런 건데 딸은 점점 통화를 피합니다. 결국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은 알겠는데 요즘 너무 간섭 같아. 그 한 줄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고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세대 차이. 분명 좋은 뜻이었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 세대는 뭘 해주는 게 사랑이라 배웠습니다. 지금 세대는 내버려 두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시니어 모임에서 박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땐 자식한테 뭐든 다 해줘야 부모 노릇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도와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김 여사님이 아들네 집에 김치 한 통 보내줬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다음부턴 미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속상했던 마음이 가득했다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거절이 아니라 존중을 바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데 익숙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원합니다. 고마워보다 고맙다고 말할 준비가 될 때 받는 게 편한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먼저 묻는 겁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니? 그 물음 하나로 간섭은 지지가 되고 부담은 신뢰로 바뀝니다. 지금 떠오르는 자녀와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도움을 주는 척하며 불편을 주진 않았을까요? 이제부터는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다림이 주는 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성희 씨는 아들과 6개월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명절 직후. 전화를 걸어 너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밤에 다니지 말아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했습니다. 톡을 보내도 일십, 전화하면 부재중.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친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대요. 모든 판단부터 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 성희 씨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사랑해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아이에게는 간섭이자 부담이었던 거죠. 우리는 늘 자녀의 삶에 관여하며 돕고 싶어 하지만 아이는 그걸 감시라고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경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딸이 말도 안 하고 문도 안 열고 밥도 혼자 챙겨 먹더랍니다. 경자 씨는 한동안 딸에게 잔소리도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딸이 안 나오면 그대로 두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딸이 쪽지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었는데 매일 밥상 차려줘서 고마워. 그 순간 경자 씨는 깨달았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말 없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기다림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조언부터 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말을 꺼낼 타이밍보다 들어줄 준비가 먼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말하는 것이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먼저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 느낍니다. 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는 요즘 말이 줄었는데 그래서 더 편해졌어. 말을 줄였더니 대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언제든 내 얘기 들을 준비돼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닫힌 문이 어떻게 다시 열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호 씨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들과의 대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빠는 항상 먼저 말해. 내 얘긴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나는 늘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걸 다르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그날 내 말 이제야 이해가 된다. 미안하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거실로 나와 앉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이 TV를 봤다고. 그날 이후 조금씩 대화가 다시 시작됐답니다. 날씨 이야기, 점심 메뉴 이야기, 아주 사소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서로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친 마음은 큰 사건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수경 씨는 딸과 오랜 시간 멀어졌던 사이였습니다. 결혼 후 딸은 연락도 뜸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섭섭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딸의 SNS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또 실망시킬까봐 부모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 글을 보고 수경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망한 적 없어. 언제든 돌아와. 그 말 이후 딸은 조금씩 톡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수경 씨는 말합니다. 문은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어. 아이가 마음을 여는 건 부모가 먼저 용기를 낼 때입니다. 혹시 당신도 아이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기만 하셨나요? 어쩌면 그 시작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일지 모릅니다.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이 세 단어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꺼내 보세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글씨로 써 내려간 짧은 몇 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아빠, 요즘은 아빠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예전엔 아빠가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따뜻해요.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토록 단순한 말인데 어쩌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며 지나간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주고받았지만 마음은 늘 비껴갔던 날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늘 뭔가 어긋났던 순간들. 예전엔 대화가 마치 신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답보다 판단이 먼저였고 공감보다 해결이 앞섰으니까요. 그 편지는 말없이 문을 닫았던 시간이 지나 다시 마음을 여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에 돌아온 마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고마워요. 그 짧은 문장은 지난 오해와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라는 조용한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늘 부모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고마워라는 짧은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에게도 그런 말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말은 분명 당신의 말에서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바꾼 건 단지 말투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바꾼 건 자녀의 마음이었고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말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말이 없으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조언부터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런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말이 상처였다는 걸.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기, 판단보다 공감 먼저 하기, 도와주기 전에 물어보기, 침묵 속의 신호를 읽기, 말 대신 기다리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니? 힘든 일 있었어? 그냥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닫혔던 대화가 다시 흐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는 기억합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들렸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요. 우리는 결국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하나, 밥상머리에서 던진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이었지만 아이는 상처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둘, 침묵은 때로 존중이지만 자녀에겐 외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셋, 도와준다는 말, 때론 간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물어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넷,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믿음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되새긴 건 단순한 말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아이도 언젠가는 마음을 엽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오늘 어땠니? 엄마는 여기 있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짧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작고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줄, 댓글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